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내란죄가 빠졌다는 것이었죠. 국회는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던 탄핵소추서에서는 그 죄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많은 법학자들, 대표적으로 허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건 탄핵소추서가 바뀐 거니까 국회에서 다시 의결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왜냐? 탄핵소추서라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일종의 공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건 소추서의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재의결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런 태도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일까요? 탄핵소추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장, 검사가 작성하죠. 그것은 심판 범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피고인은 방어 전략을 짜고 재판부는 이걸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공소장이 재판 중간에 슬그머니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방어를 준비한 범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는 마치 준비하던 전쟁터가 바뀌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된다.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아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 공소사실 동일성 유지의 원칙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 유지 원칙, 그 당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공소사실이 되었건 소추 사유가 되었건 그 변경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재판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법조문만 바뀌었을 뿐이니 이건 소추사의 변경이 아니다.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내란죄 철회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재판 운영의 편의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한 겁니다.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동일성 유지된 거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동일성 유지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편의가 아니죠. 방어권 보장,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은 헌재가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무지했거나 일부러 이것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빠진 것, 이게 단순한 문제일까? 죄명이 빠진 것, 이게 단순한 문제인가? 헌재는 단지 죄명만, 적용 법조문만이 빠졌을 뿐 사실관계는 동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명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겁니다. 일상적 비유로 설명하자면 유명 브랜드 가방에서 브랜드 로고를 떼어낸 것과도 같습니다. 가방 형태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로고가 떼어진 가방을 같은 가방으로 인식하지 않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성은 사실 이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죄명, 이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실의 법적 성격, 죄질, 방어 전략 전부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폭행치사와 살인죄, 둘 다 사람이 죽긴 했지만 형량, 구속요건, 방어 전략 전부 다 다르죠. 대법원도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죄명이 철회되었다. 그것이 항상 피청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방어권 행사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그 영향을 따져보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더 본질적인 동일성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헌재의 결정문은 오직 탄핵소추서, 자기들이 처음에 접수받았던 탄핵소추서와 내란죄가 철회된 탄핵소추서 두 가지만 서로 비교해서 동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탄핵소추서가 만들어 오기 전 단계인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가 동일한가, 이걸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죠. 탄핵소추서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임의로 작성하는 공소장과는 다르죠. 문제는 국회에서 표결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가 있었지만 지금 헌재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탄핵소추서에서는 이 죄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짜장면을 시킨 손님이 있는데 마치 손님에게 단무지만 내놓고 짜장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방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방장이 짜장면 만든다고 사장으로부터 짜장면 식재료 값을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안 만든 거죠. 짜장면을 안 만들고 단무지만 손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자, 문제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방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짜장면을 만들기로 했던 그 약속과 절차가 무너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국회의원들은 내란죄가 들어간 탄핵소추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 올라간 소추서에서는 내란죄가 빠져 있었죠. 짜장면 만들겠다고 그 돈 받아가 놓고 짜장면을 안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무지만 내준 거죠. 그럼 누가 피해자일까요? 짜장면 만들 줄 알고 돈 내준 사장이겠죠. 국회의원들은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했지만 결국 다른 내용의 탄핵소추서가 헌재에 올라간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국회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한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대의하는 국민입니다. 국회 심의 표결권, 즉 국민 주권의 행사 기회가 막힌 겁니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판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소추서의 동일성을 오로지 그 핵심인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재판의 근본 원칙, 그거는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하는 주체의 편의적 관점에서만 판단을 했고, 또 동일성을 비교를 할 때 탄핵소추서, 변경 전의 탄핵소추와 변경 후의 탄핵소추서 두 개의 동일성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 그걸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헌정질서의 아주 본질이 훼손이 되고 그 본질적인 절차가 누락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재의결이 필요 없고 재의결이 있었어도 결과는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그 주장은 가정적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마치 국회 심의 표결권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K재판, 저는 이 쟁점 하나만 갖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봅니다.